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오늘의 출연자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HBM4의 핵심 수혜. DI가 반도체 장비 판도를 뒤집는다. 자,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DI가 장비주 중에서는 HBM4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가 또 가장 큰 종목입니다. 오늘 또 23%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어제 용호상박 코너에서 백인현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신 종목입니다. 지금 어제 추천해주시고 오늘 하루 만에 20% 넘게 튀어 올랐는데 이 종목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주 될 수 있을지 저희 또 매니저님 연결해서 들어봐야겠죠. 백인현 매니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다시 한번 9월 포트 대회 우승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오셨죠? 제가 111% 나왔습니다. 111% 여기에다가 이제 DI까지 23% 넘게 좀 추가가 될 것 같은데 매니저님 그러면 이 종목 저희 AS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제 DI 같은 경우 주가가 못 움직였었는데 그 이유가 DI 같은 경우에는 HBM3E 버닝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조금 지연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테스트 업체들보다 못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유닛 테스터가 이제 품질 테스터를 통과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유닛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 올랐는데 얘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부터 HBM3용 버닝 테스터 공급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상반기 누적으로 벌써 영업이익 흑자가 222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프론티어 같은 경우 HBM4 버닝 테스터 통과만 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적자가 나고 있는 유닛 테스터가 지금 4,400억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DI는 통과만 하면 흑자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한 20-30%는 더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대표님 다시 한번 9월 수익률 축하드리고 10월의 포트 대회도 제가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언제 나오시죠? 제가 또 내일 오후 8시 20분에 용호상박에 출연하니까요. 내일 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가져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내일 또 저희 야간투자본부 오셔서 DI 같은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두나무 나스닥 직행, 네이버는 웃음 대신 울상입니다. 최근에 또 네이버의 두나무 편입 소식에 시장에서는 사실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 언제 추가 매수에 들어가야 할까 이런 치열한 눈치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지금 5%대 밀렸는데요. 어쨌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좀 많아 보이는데 자, 변영인 대표님 이렇게 눌려있을 때 네이버 들어가면 되나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제 하락과 오늘의 하락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하락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던 건전한 조정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한 5%대에 대한 하락은 다소 하락폭이 좀 컸다는 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질의 내용을 보면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향후의 합병을 통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네이버의 지분 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발생돼서 네이버의 지분 가치는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 이게 보유 가치가 아니라 이제 피투자 가치로 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결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오늘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됐는데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직 미학종 공시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처럼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지분 교환 비율도 아직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직 다 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이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해당되는 우려감을 오늘 주가에 좀 반영시켜서 하락했다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우픈 현실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 미확정공시에서 좀 밝혔던 내용처럼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교환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지분 교환이 이제 비율이 좀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할 텐데,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수급 동향을 보면 네이버가 좀 강했고 두나무에 투자했던 두나무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은 오히려 반대, 주가가 또 수급의 어떤 희비 양상을 좀 이어졌던 측면들을 보면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현격히 좀 차이가 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보유 가치가 보수적으로는 3조에서 많게는 5조 정도 추산이 좀 되고 있고,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12조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일단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들처럼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 지위를 네이버한테 유지하는 조건이다라는 내용들을 감안해 보면 다소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교환 비율 안에서 다소 이 디스카운트 폭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좀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됐는데, 다만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된 업데이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의 유상증자를 네이버가 좀 참여하면서 교환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이번 주 전체적인 어떤 수급 반등을 좀 이끈 것처럼,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어떤 지분 수합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확정된다면 사실 미국에 관련된 어떤 상장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향후의 사업 시너지 관점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1위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두나무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는 향후에 스테이블코인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재편 안에서의 어떤 시장 선점 내지는 확장성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외형 가치 반영의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나무의 수직 계열에 대한 어떤 추진을 좀 가정했을 때 현재 구간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판단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저희 네이버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전 고가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지금 29만 8천 원, 6월 24일 당시에 주가가 소버린 AI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던 구간이에요. 다만 단기적인 비교 물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하는 목표가 28만 원 정도는 무난히 좀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22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재발성 난소암 공략 본격화 나선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 중인 차세대 항암 후보 물질 네수파립의 임상 이상 진입 허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이 종목의 주간 상승률이 단연 돋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김병수 PB님, 이 종목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경계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9월 17일에 이제 무상 신약 신주 발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1대 3 비율로 신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셀트리온과 이제 남소암 병용법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네스파립이라든지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 인하 여부와 함께 미국 쪽 관세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말에 이제 의약품 100% 관세 발표가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오게 되면서 아시아의 제약주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관세라든지 이런 관세 협의 마무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단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이런 제약 회사라든지 바이오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CDMO 같은 이런 산업이 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관세에서 좀 타격이 적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확인 전에는 신약 개발을 하는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CDMO라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지금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6만 6천 원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인 6만 3,700원 내외에서 고점 6만 6천 원을 넘어가는 시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더블 기록한 명인제약 코스피 데뷔 첫날 주가 폭등.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10월 첫 거래일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 또 새내기 종목으로 명인제약이 들어왔는데요. 이가탄으로 유명한데 이 명인제약 오늘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변영인 대표님, 이 종목 이제라도 담아봐도 될까요?
네,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오늘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좀 될 수는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잠재적인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투자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최대 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전체 지분 보유량이 73.8%입니다. 이를 좀 차감하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한 21%대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서 87만 주 정도가 이 기간 이 물량인데 여기서는 뭐 일단 이 수요 측에서 좀 의무 보유에서에 대한 확약서를 좀 제출했던 물량들을 30% 정도를 좀 추정해 보면 여기도 해서 뭐 또 일단 우리 사주에 대한 1년 보유 예수 물량들 이런 것들을 좀 전부를 좀 차감해 보면 한 17% 정도에 대한 유통 비율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은 유통 지수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연속성 관점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동사의 경우에는 CNS 치료제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추 치료제, 중추 신경 치료제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뭐 조현병이라든가 크게는 퇴행성 뇌질환 같은 병으로 좀 적응증이 좀 확대될 수 있고요. 전체 매출 포션의 78% 정도가 CNS 치료제 계열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견조한 영업이익률이 한 30%대가 2022년도부터 좀 재차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 좀 감안해 보면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좀 기반으로 한 일단 기대 요인들을 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다만 이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영향은 좀 제한되겠지만 6개월 이후에 이제 풀릴 수 있는 어떤 물량들 그리고 일단 21%에서 차감된 17% 정도의 유통 물량들이 여기서 고점을 좀 더 높여가는 구간이라면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한된 유통 주식수는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수급 변동에는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변동에 유의하자 명인제약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마지막 종목 확인해 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4분기 고성장 전망 한화엔진 끝모를 최고가 질주입니다.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특히 강세를 탔습니다. 견조한 수주 잔고와 함께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병수 PB님, 한화엔진 이 목표 주가 66,000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리포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66,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는 리포트가 한 개 나오게 되었고 외국인 순매수세도 충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하나엔진을 비롯한 이런 엔진주 또는 조선주들은 이제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 수주인 1조 6천억 원을 이제 작년 수준을 돌파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398억 원, 영업이익률도 12%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 이런 선박 엔진 두 개사의 주가가 기지개를 피고 있다. 특히 3분기 기점으로 2022년 수주 물량은 해소가 되었고 23년 이후의 수주 물량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3년부터 24년까지는 선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도 예상보다 더 높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고 특히 66,000원까지 한 번에 오를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주가에서 6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충분히 많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조선주나 또 방산주들은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기다리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오늘 또 조선 3사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엔진주 쪽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조선주 섹터 내에서 이런 쪽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 탑3 종목 이외에 이제 기자재 업종들도 좀 기지개를 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주가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내리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오를 때 한번 타서 좀 나눠서 매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력도 있는 섹터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Y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